이제부터 나가기로 합니다. 왜냐? 브래킷이 떨어졌거든요. 교정 브래킷이 떨어져서 다시 붙이러 갑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처럼 어금니가 제대로 물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이트 블럭을 끼고 있지만 이 바이트 블럭이 살짝 낮았나봐요. 그러면 전 다시 붙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브레이크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은 제가 다니는 치과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결코 반바지를 입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망해버렸어. 망했다기보다는 오늘 일요일인데 어저께 철사가 빠졌거든요. 철사가 빠지고 이번에는 교정기가 빠져버렸어. 윗니에 물려가지고 아랫니 교정기가 빠져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붙이러 가야겠습니다. 바로 꺼냈으니까 괜찮겠지. 이건 뭐 근데 너 틀렸어. 아주 작으니까 틀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 쉣. 실제로 빠지는 원래는 교정의기를 예약 잡힌 날마다 혹은 예약 잡힌 날 치료를 받고 다음 날마다 이렇게 찍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예약일이 아직 조금 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철사가 빠졌어요. 철사라고 하면 브라켓 사이에 들어가는 이 교정을 돕는 철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브라켓이 빠졌어. 진짜 여기다 넣어놨는데 치실에다가 넣어놨죠. 브라켓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녀석이 빠져버렸어. 제 1대구치 거예요. 가장 큰 어금니 거기에 원래 있던 녀석인데 이 녀석이 빠져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치과가 안 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교정을 시작하고 보면 예상치 않게 교정 예약일만 알고도 중간에 치과를 가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약 당일엔 당연한 거고 저처럼 철사가 빠진 경우, 철사가 빠졌을 때도 원래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저녁에 빠졌거든요. 토요일 저녁에도 치과 안 하잖아. 못 갔지. 그리고 저처럼 브라켓이 빠진 경우 당연히 가서 끼워줘야겠죠. 이렇게 브라켓이 빠지거나 철사가 빠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랬을 때 치과를 바로 안 가면 교정해 놓은 게 예전처럼 틀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철사와 브라켓 같은 걸 다시 교정받으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졌던 기간만큼 연장되는 게 아니라 치료기간이 오히려 얘네들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철사가 끊어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입술이 다칠 수도 있어요. 빠진 경우에는 전 뭐 그냥 끝부분 어금니에 있던 게 살짝 빠진 거기 때문에 크게 막 걸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끊어진 경우에는 끝이 뾰족하잖아요. 거기가 이래 입술이나 뭐 이런 데 찌를 수 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 공격적으로 내 입술이 공격해 온다 그러면 병원에서 주신 이런 교정용 왁스를 그 부분에 붙여서 조금 안 아프게 한 다음에 치과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심한 통증이 왔을 때 사실 통증은 답이 없어. 타이레놀 먹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진통제. 그런데 이게 너무 입안이 헐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플러스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얘네들의 소염제 같은 거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치과로 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에 막 교정기 때문에 찢어져서 그 사이에 고름이 차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퉁퉁 붓고 이런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구멍 확장기 구멍을 못 찾았을 때 이럴 때도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 집에서 구멍을 못 찾겠는데 찾아가서 뭐 좀 조정 받던가 해야겠죠. 앞구멍 확장기는 입 천장을 이렇게 넓혀주는 기구이고 그 기구를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데 그걸 좀 뺄 때 잘못 뺐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구멍을 제가 못 찾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야겠죠. 저는 악궁합 강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몰라요. 그리고 미니스크를 저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교정을 하면 어금니가 지지대가 돼주면서 다른 이들을 교정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 뺀 다음에 사랑니 뺀 자리에다가 어금니들을 이렇게 당겨서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뭔가 지지해줄 다른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미니스크류 나사입니다. 그냥 생긴 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사랑 뭐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잇몸에다가 박아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사랑니를 당기고 다른 이들도 이렇게 차례 옮겨주게 되죠. 오마이갓. 근데 잇몸에다가 나사를 박는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을까? 나 이번에 스크류 박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직 6개월 사랑니 언제 빼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사랑니 빼자마자 미니 스크류 박을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근데 솔직히 의료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없겠죠. 하지만 무서운 걸 어쩔 수 없어. 잇몸에다가 나사를 박는다는데 무섭고 너 어떻게 빼겨? 그런 경우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가야겠죠. 그리고 브라켓이 빠지는 경우가 저처럼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어금니는 아래쪽 어금니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누워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쪽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위가 어금니가 내려올 때마다 아래쪽 어금니 바깥쪽을 이렇게 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깥면에 붙어 있는 브라켓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크라운을 씌운 게 하나 있어요. 그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브라켓이 잘 빠지거든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왜 빠지냐? 크라운 겉면이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딱 붙일. 그러니까 다른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바깥층을 산성용액으로 살짝 처리한 다음에 겉면을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브라켓, 그러니까 교정기를 붙이게 돼요. 지르코니아, 레진은 괜찮아. 레진은 잘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르코니아라든지 금 같은 경우에는 겉면을 그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붙은 교정기, 그러니까 브라켓이 잘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바로바로 찾아가서 처리를 받아야 돼요. 이건 진짜 끔찍한 경우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진짜 답이 없구나 하고 반질이라는 걸 끼게 돼요. 반지는 그냥 전문 의학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반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이빨 사이를 벌린 다음에 반지처럼 이렇게 이에다가 원형 반지같이 진짜 말 그대로 반지같이 생긴 걸 끼우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정기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고생이야. 그리고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악궁 확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게 겁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그 고통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병원에 다시 가야 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빠이. 다음에 또 봐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며 그리며만 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